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소설 세 번째 소설이죠. 돌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돌다리 배웠던 것은 창섭이가 땅을 팔아서 자신의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 위주로 합리화시키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가서 살게 하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변명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을 배웠고요.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땅을 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배웠고요. 지금부터 배울 83쪽부터는 땅을 팔지 못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카운트다운 별표 치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창섭이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난 서울 갈 생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창섭이가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땅은 못 팔겠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나는 땅을 팔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땅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요.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고 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진 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밭 같은 게 사. 자,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논과 밭의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아주 실하게 아주 노력해서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창섭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군 좋은 논 좋은 밭을 느르지논 독시장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 사냐? 느르지논 뚝에 선 느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 보군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이해를 따져 사고 팔고 하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면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여기 카운트다운 첫 번째 줄에 내 아버님께서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지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다.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일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무지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되지 않더라. 니은으로 묶으세요. 이건 땅을 팔지 않는 이유죠. 아버지가 땅을 팔지 않는 이유. 땅을 그저 금전적인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하는 거예요? 땅을 팔지 않겠다. 자,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다. 이게 뭐예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이죠. 아버지는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죠?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난 이게 싫다. 그래서 난 땅을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땅을 팔 수 없다. 계속 갑니다. 자, 계속 갈게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창섭이가 아무 말도 못하죠. 점점점. 내가 네 덕으로는 이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가 절하고 논에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음과 결과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주시는 거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음보가 결과가 분명하다. 땅은 내가 노력한 만큼 뭐 할 수 있다?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긴들한테나 맡겨버리고 떡 도회지에 가앉아 소출은 팔아다 모두 도회지에서 낭비해버리고
땅을 갖고 있는데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의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인 셈이야. 후레자식. 이 후레자식의 의미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뭐 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후레자식이라고 이야기한다. 계속할게요.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나 두기 떠나가니 아나 걸음을 한번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내 자기니 우는 소리를 해야 요즘 너희 신의들 주사친 놓듯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어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들 갈 텐구. 자, 자신이 결국 죽어서 어디로 간다? 자연으로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자,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비었다. 왜요? 당황한 거죠. 뭘 당황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다 옳은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에 대한 땅의 가치. 아버지가 땅을 얼마나 애착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지. 이걸 깨달은 거야.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그냥 창섭이 자기 중심적, 나만을 생각한 거다.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뭘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땅에 대해 애착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땅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하다. 이단적인 계획이 뭐겠어요? 땅을 팔려는 계획이죠.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로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는 못 쓰는 거다. 욕심을 부려서 못 쓴다. 이거 한자성어 우리 배웠는데 욕심이 지나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과. 그거 안 했나 아직? 지나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리예요. 알았죠?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결국 아버지가 땅을 팔지 않는 이유, 땅에 대한 어떠한 신념, 아버지의 신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84. 84쪽 하문단 갑니다. 내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타노진 않겠다. 기억. 넌 너로서 발전한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몰입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렇게 눈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더욱 애석한 심사가 없다 할 수는 없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떠다?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의 길이 서로 다름을 인식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가 인식한 거예요.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내가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너무이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주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기들 틈에서 땅들만 얼마를 고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 테다. 무슨 소리예요? 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팔겠다 이 소리요. 알겠죠? 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팔겠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리주놈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났단 걸 한어진 한탄하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장반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가 안 되고 누가 되어 오르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땅 임자가 안 되고 누가 되어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꺼번에 내겠니? 몇몇 태고 그 땅의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일랑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거라. 그리고 내 어머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내 어머니만은 네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으로 묻힐 걸 흡족하게 여긴다. 이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하죠. 기억력을 묶은 부분. 농민으로서 삶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농민으로 사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에요. 농민으로서 삶에 대한 농민으로서의 삶이 나는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예요.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도 적지 아니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라. 자, 검은 담배 비치세요.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의 두 눈에 눈물이 쭈르르 흘렸다. 왜? 엄마가 왜 눈물 흘렸어요? 서울 못 가서요? 아니요. 아버지, 남편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을 다 뭐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고 아들의 마음도 이해하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어때요? 어떤 어른이에요? 어떤 어른입니까? 아버지가 땅에 대한 신념이 있는 어른이다. 땅에 대한 애착. 땅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이시다. 이거는 뭐야? 창섭이가 뭐 한 거야? 아버지를 이해한 거죠.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의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나눠지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왜요? 창섭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과 그리고 땅에 대한 신념을 이해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어떻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별의 심사, 이별의 심사를 느낀다 이 소리죠. 절정 부분의 소주제는 뭡니까?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뭐하죠? 거절하죠. 창섭은 아버지와 자신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 쪽 넘어갑니다. 이제 절정 부분 끝났고 이제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결말 부분인데요.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라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왜요? 아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한 아쉬움과, 그죠? 그리고 아들과 영령이 이제 뭐 한 거예요? 병리되는, 나눠지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창섭이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물질주의적이잖아요. 창섭이의 가치관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어떠냐? 아버지. 창섭이의 아버지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를 이루는 거예요? 대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롭고 불안스러운 마음이 걸린 이유는 창섭과 자신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겁니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이었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왜요? 마음에 쓰여서 그런 거죠. 아들과 일이.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문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고 야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았는 광경을 묘사하였다.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 말고 너희들이 새끼 쪽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시였다.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 웃음만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더움단 펴 치시고요. 흙탕이라곤 기억.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골수로도 가운데의 골수로도 끝의 골수로도 막기만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 내려왔다. 가운데 짱으로 가 쾅 불러부었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이 있을 리 없다. 자,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이게 돌다리가 수리하고 나서 끄떡이 있다 없다. 끄떡 없다. 끄떡 없다. 돌다리가 끄떡 없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신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다. 아버지 신념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젓이와 낫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절인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의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다. 자, 이제 마음이 어떻다. 이제는 뭐 어떻다라는 거, 마음이 후련하다 이 소리예요. 아들과의 그 일이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후련하다. 아들과의 문제가 일단락된 것도 시원하고 돌다리를 고쳐놓은 것도 시원하겠죠. 그죠? 그런 후련함. 그리고 수염의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기억.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둥글려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은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자, 이거 니은으로 묶어보세요.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지금 돌다리가 고장난 이유는 결국 뭐예요?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를 잘 모아야 된다. 보살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해야 된다? 제대로 보살펴 주어야 한다.
결국 뭐 해야 돼요?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순리. 물질적 가치관보다는 자연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의 방심에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 중요하죠. 자연의 이치에 따라야 한다. 지금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 있어요? 아버지에게 맞춰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맞춰 있다는 것은 작가가 바라볼 때는 창섭이보다는 아버지의 가치관이 더 어떻다?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작가는 창섭이보다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결말 부분에서 창섭을 보낸 아버지는 돌다리를 보면서 천리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소설을 마칩니다. 자, 소단 한눈에 보기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한눈에 보기 86쪽 핵심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주제는 뭐예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이다. 자, 땅과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대립을 드러낸다. 근데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전통주의적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구성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 정말 중요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 아버지하고 아들 농부이면서 의사이다. 땅의 의미는 삶의 터전이고 천지 만물의 근거다. 하지만 아들은 금전적인 가치 매매의 수단일 뿐이다. 희망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고 아들의 희망은 병원의 확장이죠. 자, 삶의 태도와 가치관 중요하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지족하는 삶. 안분지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편안한 중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다. 전통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아들은 더 많은 것을 얻는데 욕심을 내는 태도, 자본주의적, 실리주의적,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작가는 아버지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광펜 잘 사용해서 미술 치시길 바랍니다. 형광펜은요. 돌다리와 나무다리의 의미, 돌다리는 당연히 플러스죠. 하지만 나무다리는 부정적으로 보죠. 편리성과 합리성, 실리주의적 가치관, 근대 문명의 산물이다. 하지만 돌다리는 전통사회의 산물, 가족들과 조상의 역사가 담긴, 가족의 역사가 담긴, 가족사가 담긴. 아버지가 지키고자 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의미한다. 전통 문화와 정신적 세계를 상징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이제 돌다리 정리가 다 끝났고요. 돌다리 배운 부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인데 이것을 작가는 전통적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소단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 하시고요. 문제 푸는 거 여러분들 페이지 89쪽까지 문제를 읽고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풀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